안녕하세요. 골드만 싹트리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고대국과 진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께서 고조선을 건국을 하셨죠. 우리의 조상이죠. 그래서 고조선이 상당히 몇천 년 동안 막강한 세력을 발휘하면서 엄청난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조선은 그 당시에 세계에 아주 넓어서 세계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조선이 이제 이 북쪽에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 부여 이것도 뭐 원래 이제 다 고조선이었죠. 그래서 음루 여기는 이제 숙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고조선 계열이고 예맥 이것도 다 예맥 쪽 다 고조선 계열이고 옥조, 동해 뭐 이런 나라도 있었고 부여가 있었고 이 부여 이전에 이제 고조선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선비족 얘네들은 이제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쪽은 다 우리 쪽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선비족은 튀르크 계통입니다. 튀르크 계통, 약간 백인 계통이죠. 저쪽 흑해라든가 카스피의 북쪽에서 발흥한 튀르크 계통이고 이쪽에 이제 오한이라고 또 이제 오랑캐가 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한나라가 있었죠. 한나라가 있어서 이제 한나라가 이제 고조선 침공을 해서 한상훈을 설립을 한 것이 기원전 108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원전 2333년부터 그 한사군의 한 무제의 한사군이 기원전 108년 전에 선립이 됐으니까 거의 한 2300년 동안 이 넓은 땅을 다스리던 것이 고조선이었습니다. 고조선 아주 넓으니까 어떻게 다스렸냐 하면은 고조선에는 이제 최고 세 개로 나눴는데 가장 이제 그 대왕 조선 왕이 다스린 것이 이쪽에 있던 그 신안이 되겠습니다. 진안이라고도 그러고 진조선이라고도 그러죠. 여기 이제 되는데 이게 단군 왕검의 단군 왕검의 후손들이 다스렸습니다. 이 가장 넓은 땅을. 그래서 얘네들이 이 진안이 다스렸던 영토가 어디가 되냐면은 여기 요동반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그 대한민국 압록강이죠. 여기 이제 두만강이고 그래서 이제 압록강 밑쪽에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여기는 이제 요쪽 요동반도를 낀 게 이제 중국의 만주 삼성, 동베이 삼성, 동북 삼성에 해당되는 길림성이죠. 요 길림성을 지배를 한 거죠. 길림성, 요동성. 여기가 요동성이죠. 요동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북쪽에는 이제 길림성을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요 위에가 이제 해룡장성을 지배를 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에서부터 이쪽에 두만강이 열리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에서 열리는 이제 압록강이 흐르죠. 그 다음에 열리, 위로는 이제 송화강이 흐르죠. 송화강이 흘러서 이 송화강이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아무르강, 그 해룡강하고 이제 합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은 이제 완전히 이제 러시아 영토가 되어 있지만은 여기 다 이제 우리가 고조선이 지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지배한 이 고조선의 이제 진안, 진국, 진한, 그다음에 이제 진조선이 통치를 하던 지역은 요동의 이제 가장 중심 지역은 이제 초기에는 여기 이제 개평, 이제 보아에만 안쪽에 있는 개평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심양,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의 요동성의 주도가 이제 심양, 선양, 봉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길림성의 이제 그 주도는 여기 이제 길림이 되겠고, 창춘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겠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해룡장성의 주도는 이제 하얼빈이 되겠습니다. 그 하얼빈이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데인데 그 하얼빈이 이 해룡장성의 수도인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기 송화강이 쭉 올라가다가 요로에서 아무르강으로 흘러가는 우측으로 턴할 때 요 부분에 이제 하얼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어떻든 이제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고조선이 지배한 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요쪽에, 여기 북한이 여기서 끝나죠. 북한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 이제 훈춘이 있죠. 훈춘이 있는데, 요 북한의 요 안쪽에 보면은 이제 지금 러시아의 항구인 블라디보스톡이 있죠. 블라디보스톡 합스부르크가 있고. 이 블라디보스크가 이제 이쪽에 연해주 쪽인데 이쪽 연해주도 다 고조선이 지배를 했다 이거죠. 지금 여기 러시아 영토가 있지만 연해주 여기 끝에 가면 이제 오츠크해가 있고 캄차카 반도가 있죠. 러시아 영토죠. 여기까지 다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위에가 바로 이제 내몽골 자치구죠.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 이쪽으로 하면 이제 몽골이죠. 하지만은 이제 내몽골 자치구까지도 여기 지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조선의 조선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진안의 영토는 여기 이쪽 해서 뭐 이쪽에
거의 러시아까지 이쪽까지 다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지배를 했던 이제 변환이 있습니다. 변환인데 번환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그 불조선 또는 이제 불로지국이라 부르는데 걔네들이 지배를 했던 거는 그 여기 이제 그 산동반도 그다음에 이제 산동반도의 바로 밑에가 장수성이죠. 이 장수성이 이제 강수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쪽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에 쭉 들어가면 요쪽에 이제 바로 이제 텐진하고 북경이 있어요. 요 텐진하고 북경 쪽이 지금 허베이성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만리장성의 끝인 산해관이 있죠. 요게 이제 나나가 흐르고 요게 이제 대릉하가 흐르죠. 아무튼 여기를 이제 요하 서쪽을 요하가 있고 요하 동쪽이 요동이고 요하 서쪽이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조선 이 그 불조선이 다스리던 영토는 요소 지방하고 산동 지방 여기 이제 여기를 이제 다스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경에 있는 허베이 지방 그다음에 이제 허난 지방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산동반도 장수성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더 가면은 이제 그 산치성까지 여기 이제 다 번환이 다스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마한이라고 있고 말조선, 막조선이라고 있는데 걔네들은 어디를 다스렸냐면은 여기 이제 그 이제 압록강, 두만강, 요 한반도 이남, 요 이남을 이제 걔네들이 다스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된 고조선이 지배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시 이제 한 나라에 그 한무제가 기원전 108년경에 그 이제 공격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고조선의 수도가 왕검성이었는데 왕검성이 어디냐면 여기 나나 있죠, 나나. 여기 나나 그 만리장성 끝에 그 산해관이 있고 여기 요쪽 정도에 있는 거예요. 왕검성이 요 정도에 있었어요. 왕검성이 요 정도에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한 나라에 이제 그 육군은 이쪽으로 이제 쳐들어왔고 그다음에 해군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108년에 이제 한무제의 그 뭐 해군은 양복, 그다음에 수군은 뭐 해군은 이제 뭐 양복, 그다음에 그 육군은 이제 뭐 순채, 뭐 이런 장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고조선의 수도인 그 왕검성을 이제 함락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이가 여기서 이제 그 도망을 가죠. 그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하면서 또 하면서 고조선이 이제 그 여기 한 나라가 여기 이제 그 수도를 고조선 수도를 점령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다 이제 한사군을 설치를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낙랑군, 대방군, 뭐 현도군, 임둔군에 그 한사군이 설치된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그 평양 쪽에 설치된 게 아니고 이쪽에 이제 설치가 된 거죠. 이쪽에 설치가 되면서 이쪽에 원래 자리를 또한 이쪽 지역, 이쪽 요소지방하고 요동지방에 자리를 잡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이제 공손시가 있었어요. 공손시라는 중국 계통, 한족 계통의 이제 그 세력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공손시 여기 공손시하고 한나라의 그 한사군 공손시 근데 고조선은 여기서 이제 밀려나서 이쪽으로 밀려났죠. 밀려나서 이제 거의 이제 이때부터 아마 그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요동지방에만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고조선이 이쪽에 있던 고조선이 다 이제 밀려난 거죠. 그래서 이쪽만 이제 통치를 한 거죠. 고조선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어받은 게 이제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여하고 이제 여기 북부여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동부여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요쪽에 이제 국내성이 있었고 여기 이제 또한 그 왕검성이 있었죠. 이 왕검성에 있는 아니면 졸본부역 이제 압록강 바로 위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고구려, 고주몽의 고구려가 이제 요쪽에 이제 그 졸본부여가 이제 생긴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 체제, 졸본부여까지 고구려까지 해서 이런 체제로 돼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이 부여 먹고 동부여, 북부여, 동부여 다 이제 함락시키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이 영토를 그대로 이제 고구려가 이어간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이제 고구려가 이제 설립이 된 것이 기원전 37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설립이 돼서 고구려가 이제 그 당나라한테 멸망한 것이 이제 서기 668년이니까 거의 한 700년 역사를 가는데 그 700년 역사를 가는 중간쯤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400년경쯤에 요 밑에 남쪽에서 이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것이 진국이 되겠습니다. 고조선과 별도로 진국이 독자적인 한강 이남 요쪽을 이제 지금 한 애들 얘네들의 진국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볼 경우에 이 진국은 그때 이제 기원전 한 400년경에 이제 설립이 됐다가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했죠. 저기 뭐 마한제난 변환으로 변하고 이제 신라백제 이제 뭐 가야로 이제 고구려 바뀌었지만은 얘네들이 여기에 설립이 될 때 기원전 400년 전에 여기 이제
어떻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내려왔냐 하면은 여기 이제 진조선 그 진국에 있던 사람들이 일로 내려왔지 않았느냐, 일로 내려와서 여기다 나라 설립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변안 쪽에, 이 변안 쪽이라든가 이쪽에 그 준왕 왕이 이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설립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원전 한 4세기부터 2세기까지 한강 이남 남쪽에는 진국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세기가 되면서 이제 만진한 변안이 생긴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이남의 청동기 초기 철기 문화의 나라였고, 중심이 어디였냐면 이제 여기 주로 이제 여기 익산, 익산이 전라북도인가요? 아무튼 익산 쪽이 이제 중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천안 이런 쪽에 이제 중심을 갖고 있었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95년에 194년 기원전 195년이 무슨 해냐면은 기원전 221년에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10년 한 1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그 진승 오왕의 난이로 전국 쪽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초안전이 시작이 되면서 한나라에 유방하고 초나라의 항우가 싸우고 유방이 이겼죠. 그래서 유방의 한나라가 건국이 된 것이 기원전 202년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202년에 유방이 한나라를 건설한 이후에 7년이 지난 후에 기원전 195년에 유방이 죽죠. 유방이 죽은 게 바로 이제 기원전 195년입니다. 이 유방이 죽은 해에 고조선에 유방이 죽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한나라가 이제 개국 초기였는데 전국에서 이제 반란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이제 전국 쪽에 있는 반란을 진압을 하면서 특히 이제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데가 북쪽에 있던 그 연나라, 북쪽에 이제 그 연나라의 그 장도가 처음에 반란을 했고 얘를 이제 쫓아냈더니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진나라 연왕이 된 그 노관이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 유방이 직접 이걸 토벌을 하고 막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봉쾌 장군을 또 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 연나라를 토벌을 하죠. 반란을 토벌을 하는데 이 반란을 토벌을 하니까 연나라 왕이었던 노관은 북쪽에 있는 흉노로 도망을 가버리고 연나라의 귀족 중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 그 동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백성들 한 몇천 명 데리고 도망을 가서 동쪽으로 와서 이 고조선에 그 당시에 이제 준왕이었는데 기준이죠. 이제 그때는 이제 이쪽에 이제 다스리는 것이 여기 이제 그 조선왕 쪽은 이제 해씨들이 갔었어요. 북부의 해모스, 여기 해부로, 뭐 이 동부의 해부로 이것은 다 해씨들이에요. 여기 이제 단군왕검의 후손들이 해씨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번조선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기씨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마한, 막조선, 마한을 다스린 사람이 한씨였어요. 한씨.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기씨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위만이 이제 기원전 195년에 이제 한나라에 쫓겨서 이쪽으로 와서 준왕한테 와서 살살살살 아부를 해서 준왕이 이 사람 똑똑하구나. 그러면 네가 이쪽 서쪽에 이쪽에 빈 땅이 많으니까 여기를 네가 좀 다스려라. 그래서 다스려서 이 한나라가 오는 걸 좀 막아달라 하고 맡겨놨더니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세력을 이제 규합을 한 다음에 준왕을 이제 쫓아낸 거죠. 왕검성이 준왕을 쫓아내 지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위만조선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 위만조선은 이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그 조선족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조선에 올 때도 조선족 복장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왕이 돼서도 고조선이라는 명칭을 버리지 않고 고조선이라는 모든 국채와 정체를 유지한 걸로 봐서는 이 사람도 조선 사람이겠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위만한테 쫓겨난 준왕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도망온 거죠. 그래서 이제 왕위를 뺏기고 오면서 여기에 이제 또 진국을 설립한 게 아니야. 이게 이제 기원전 19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왕이 이쪽으로 온 게 이제 기원전 195년이고, 이때 이제 준왕이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여기 구성을 볼 것 같으면 마한이 있었고 제일 커죠. 그다음에 이제 진안, 변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한은 이제 54개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4개의 나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진안은 이제 12개 국가의 연합체. 그다음에 이제 변안도 12개 국가의 연합체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준왕이 일로 쫓겨왔죠.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의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마한은 54개 연합계였고, 거의 한 10만 가구,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은 거죠. 10만 가구가 살고 있었다. 이게 나중에 백제로 변한 거고, 경상도 지역의 진앙은 12개국 연합체고 한 5만 가구가 있었다. 이건 신라로 나중에 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변하는 12개 연합체고, 나중에 가야국, 구야국은 이게 금관가입니다. 금관가는 이제 김해에 있던 거고, 이 사로국은 경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라의
신라가 여기서 나온 거고, 구야국은 이제 금관가야고, 여기 이제 김해, 여기는 경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마한 쪽에서 가장 세력이 강했던 국가가 목지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월지국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익산이나 이제 천안 이쪽에 이제 그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안은 경주가 중심지 사로국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진안은 진국의 정통을, 원래 이제 여기 전체가 진국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갈라지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기원전 한 200년 경에. 그래서 이때 진국의 정통성을 잇는 데가 진안이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진국이 한강 이남의 진국이 중국의 진나라는 이제 초기에 춘추시대, 중국의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300년 동안이 춘추시대죠. 그 다음에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부터 진시황이 통일한 221년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인데, 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갈라하는 구분이 뭐냐면은, 춘추시대 때는 춘추 5패 5개 국가가 가장 컸죠. 그 다음에 춘추 5패 전국 7웅. 전국시대는 7개 나라가 가장 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추시대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 진나라. 이 진나라는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죠. 여기 말고, 여기 진시황이 여기서 세력을 펼친 거고, 여기 말고 또 진나라라고 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이 진나라라고 이 진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나라가 이제 춘추시대만 유지를 해오다가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이게 기원전 403년에 어떤 내분으로 인해서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나라가 나눠진 게 이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 세 개의 나라가 여기 이제 중국에서는 가장 중심 지역인 중원 지역, 관중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던 나라가 세 개로 갈라진 게 기원전 403년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춘추시대라 하고 그 이후를 전국시대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이제 기원전 403년에 갈라지기 전에 이 남한 쪽에 있던 진국과 서로 교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진화 마한 변환이 있는데, 요 한나라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한자하고 또 동일한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요 한자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둥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제나라가 있죠. 여기는 또 우리가 이제 여기 백제였는데 백제고 여기는 제. 그래서 이것도 뭐 관계가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진나라와 한나라, 제나라 뭐 이런 거 하고 우리가 교류가 있거나 어떤 역사상의 맥락이 닿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당에서 이제 삼한의 마한 진화 변환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세력은 마한의 목지국이었죠. 목지국이었고, 이들이 이제 맹주였죠. 목지국이. 그래서 이 삼한 사람들이 바다 건너서 일본으로 가서 마한 사람들이죠. 일본의 지도층이 됐고, 일본 천황의 조상이 된 걸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 삼국시대가 전개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삼국시대가 되죠. 삼국시대가 됐을 때 고구려는 기원전 37년부터 668년까지 거의 700년간 진속을 하고, 신라는 기원전 57년부터 935년에 경순왕이 고려의 태조왕건한테 항복할 때까지 거의 한 1000년 역사를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고구려 700년, 신라 1000년. 백제는 이제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백제도 뭐 거의 한 700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라, 백제, 고구려는 상당히 안정된 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상당히 오랫동안 중국의 국가들은 대부분 명나라, 청나라, 당나라, 수나라, 저쪽은 한나라, 송나라 이런 게 있지만, 대부분 중국은 그 정권이 한 거의 300년밖에 지속이 안 돼요. 가장 길었다고 하는 한나라도 400년밖에 지속이 안 돼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고구려 700년, 백제 700년, 그다음에 이제 신라는 1000년, 거기다가 이제 고려 500년, 조선 500년 해서 상당히 우리 조상들의 정권이 중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가야도 이제 기원전 42년부터 해서 562년까지, 백제가 멸망한 것이 이제 600년인데 백제 멸망하기 거의 한 40년 전에 백제한테 멸망하고 신라한테 멸망할 때까지가 가야도 거의 한 600년의 역사를 가진 안정적인 국가체제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신라는 진흥왕 때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맞아서 최대의 영토를 확장했다. 진흥왕 때는 영토가 막 여기까지 늘어나죠. 그래서 진흥왕이 이제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는데, 여기 이 금성이 이제 경주죠. 경주에서부터 세력을 펼쳐서 이쪽에 이제 고구려를 치고 들어오면서 고구려를 몰아내면서, 여기 이제 함경 남도, 여기 함흥이 있고, 여기 함흥이 이쪽에 있죠. 여기 그다음에 원산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함경 남도를 다 먹었죠. 그다음에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하다면 한강 유역의 경기도까지
그다음에 충청도도 다 먹었네요. 충청도 다 먹고. 그래서 신라의 진흥왕 때 가장 영토를 했습니다. 진흥왕은 서기 540년부터 576년까지 26년 동안 재위를 했고 50살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4살에 즉위를 해서 거의 뭐 26년간 통치를 한 왕이 되겠습니다. 서기 576년에 삼국의 영토를 보면은 신라가 상당히 확장된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 배경이 지난 후에 결국에는 서기 600년경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진흥왕이 가장 영토를 넓힌 후에 거의 한 30년 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뭐 한 8년 후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걸로 되죠. 진흥왕이 신라 중흥의 기틀을 단단히 다진 왕으로 되겠습니다. 이 진흥왕이 이 그 한강 유역을 경기도 쪽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서울의 한강을 한강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진흥왕이 됐습니다. 이 한강의 한자는 중국의 그 400년 역사의 한나라와 동일한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진짜 한강, 그 당시에 이제 한강 또 한양 또는 한성 뭐 이렇게 이제 부르게 시작된 것이 서기 576년에 진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진흥왕은 왜 유방이 세운 한나라와 똑같은 한문을 쓴 한강이라고 이름을 한강이라고 지은 것일까? 중국의 한나라는 이미 서기 220년에 멸망하니까 한 300년 전에 이미 멸망한 나라죠. 그 다음에 이제 서기 560년 이때 이제 진흥왕 때는 중국은 516국 시대, 그러니까 저기 그 516국 시대가 뭐 한 200년, 300년 진행이 됐죠. 그래서 중국이 많이 혼란 시대였는데 이 그 한나라가 멸망한 후에 한 200년이나 300년 동안 56년 그 혼란한 중국의 역사 지나서 581년에 수나라의 양제 수문제가 양견이죠. 수문제 양견이 이제 수나라를 이제 통일을 하죠. 수나라를 만들죠. 그게 이제 58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문제가 중국을 통일하기 거의 한 20년 전에 진흥왕이 이제 한강이라는 이름도 짓고 영토를 최대한 넓혔다 이거죠. 지금의 중국인들을 한족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애들이 부르는 한족.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한강도 요 한자를 쓰죠. 네, 대한민국의 한자는 요자 잘 씁니다. 이 한이나 한, 요 말은 모두 다, 발음상이라든가 모든 걸로 봤을 때, 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칸이란 것은, 징기스 칸 하면서, 중국 몽골에서, 만주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의미를 할 때, 칸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끝에 한이라든가 칸,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여기에 바뀌어서 이제 차르가 됐죠. 차르가 됐는데, 이런 거를 보면 최고의 지도자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둘 다 고조선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군장을 의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한이 있고 진한이 있고 변한이 있는데 마한은 나중에 백제가 되죠. 백제는 여기 백제가 있고 여기 중국에는 또 여기 제나라가 이제 계속 옛날부터 여기 이제 춘추 시대부터 여기 제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제와 제나라가 이제 같은 이름을 쓰고 옛날에는 여기 발에 보하에만이 이제 육지로 돼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육지로 돼서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같은 통치를 받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북방의 부여, 백제라는 나라를 만든 것이 백제를 온조왕이 만들었죠. 온조왕이 이제 그 기원전 14년에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국내성이 있고 국내성이 바로 앞에 이제 졸본성이 있고 졸본 부여는 이제 그 고주몽이가 이제 고구려를 만든 데죠. 이 고구려를 만든 고주몽이의 아들 중에 유리왕이 이제 그 태자가 임명이 되면서 고주몽의 이제 그 부인인 후궁이라고 할까요? 뭐 아무튼 그 소선호가 자기의 아들들인 온조와 비류를 데리고 유리가 태자가 되니까 이제 딴 이복형이 태자가 되니까 그 이복 동생들을 데리고 그 엄마인 소선호가 고주몽을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마한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다 세운 나라가 이제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쪽 계통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고주몽이라든가 이 백제라든가 이들은 전부 다 예맥적이고 같은 이제 부여, 여기 이제 북부여, 그다음에 이제 동부여 이쪽 출신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걸 세운 거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예맥족이 만든 나라가 이제 바로 백제가 되겠고 이 백제의 온조 왕이 위례 지금의 이제 한강 이쪽에 나라를 세운 것이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세우면서 이제 마한을 흡수를 했죠. 마한을 흡수를 하면서 이제 백제가 마한을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국가로 이제 백제가 등장하게 된 거죠. 기원전 195년에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준이 남하를 해서 마한을 세웠다는 설도 있습니다. 고구려의 동명성왕 주몽이의 아들 중에서 장남인 유리왕이 고구려의 태자가 되자 차남인 두 번째 아들인 비류가 인천 지역으로 내려와서 미추홀을 만들게 됐죠. 미추홀을 만들고 그다음에 셋째 아들인 온조가 한강 유역인 위례성에서 백제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추홀을 만든 비류는 그 인천 지역이 습하고 물기가 많아서 백성들이 살 곳이 못 돼서 백성들이 전부 이제 한강 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백성이 다 떠나버리자 비류는 자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조가 그 백성들까지 다 흡수를 해서 한강 유역에서 위례에서 백제를 건국을 하고 승승장구 백제가 700년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한은 계속 지속되었고 백제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마한을 이제 흡수한 거죠. 서기 4세기 300 몇 년에 백제의 근초 고왕이 이 마한을 완전히 통일을 하면서 백제가 성립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약 180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전국 치릉은 여기에 있는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그 다음에 북쪽에 연나라, 제나라,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초나라 이런 식으로 7개 나라가 전국 치릉이 되겠습니다. 춘추 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거의 한 370년을 진행을 됐는데 춘추 5패는 제나라의 황공,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월나라가 요 밑에 있었죠. 맨 밑에 월나라의 구촌, 오나라는 이쪽에 있었죠. 약간 북쪽에 오나라의 부차, 그다음에 이제 초나라.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이제 합해져 여기 초나라 이쪽에 있어요. 초나라의 장왕,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이제 진나라, 진나라의 이게 이제 그 춘추 때는 여기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의 황공이 춘추 5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그 진나라, 요 세 나라가 이제 옛날에 이제 진나라로 이제 하나였는데 이 진나라는 전국 시대 때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로 분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30년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의 한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한나라, 전국시대 한나라는 200년 동안 있었죠. 기원전 230년에 이제 진시황한테 이제 그 멸망을 당했지만은 전국 칠흥 중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고 진나라한테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해서 전국 칠흥 중에서 제일 먼저 멸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야요이 시대는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3세기까지 60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고대의 한국인들, 야요이인들이 기타 큐슈, 여기 큐슈 지방인데 제일 밑에가 큐슈가 큐슈고, 여기 이제 조그만 섬이 시코쿠, 여기 제일 밑에가 큐슈. 이 큐슈는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밀접한 가까웠게 있고 시코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 거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제일 큰 섬이 이제 혼슈. 맨 위에 이제 홋카이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타 큐슈 지방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제 야요인들이 건너가서 이들이 큐슈 지방의 토착 원주민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고인돌 문화를 전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일본 천황의 조상이 되겠고, 이들은 일본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이제 마한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백제죠. 그래서 마한이고, 이쪽이 되기 때문에 백제 부흥운동에도 참여를 해서 뭐 지원군을 보내고 막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설립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50 총선거 후에 3개월 후에 대한민국 설립 이승만이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설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습니다. 1919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서 대한민국이 설립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한민족의 기원을 살펴보면은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호모 엘렉투스가 70만 년 전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들어와서 구석기 시대가 열린 것이 2만 5천 년이 됐습니다. 이들은 해안이라든가 강가에 살았고 충북에 있는 단양이라든가 제천 등에서 이들의 뼈가 발견되는 그 유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대한민국 한반도 한강 이남 쪽에서 자리 잡고 있던 진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